연속극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9살부터 19살까지 10년간 아무 죄도 없이 요독 수용소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체험을 했고 제가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공개 처형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학교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인민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꼬마 외화벌이 7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토끼를 사육하고 있었다. 토끼 고기는 보위원들의 식용으로 쓰이고 그 털은 중앙으로 보내졌다. 교장이나 교원들이 당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이러한 외화벌이 사업을 잘해야만 하였다. 토끼 사육이 최우선 과제야. 당장 토끼사 작업장으로 모이라.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은 시키지 않고 우선적으로 작업장으로 내몰았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장의 지시로 토끼사를 더 늘리기로 했다. 학교 뒷산에 굴을 파고 진흙으로 미장하여 토끼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4학년생들은 학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진흙을 파고 그것을 토끼사 신축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열두 명이 삽으로 진흙을 파내고 나머지 인원은 진흙을 양동이나 가마니에 담아 토끼사까지 운반했다. 진흙을 파내는 곳은 4, 5미터 높이의 진흙벽이었다. 진흙은 그다지 찰진 것이 아니어서 파내기에는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파들어 갈수록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겁이 났다. 흙벽에 삽을 찔러놓고 한 삽을 파내면 위쪽 흙이 2삽 정도 흘러내렸다. 이틀간 계속 퍼내니 자연히 2, 3미터 깊이의 굴이 만들어졌다. 파들어간 굴 천장에서 이따금씩 흙이 무너져 내렸다. 무너질 것 같아. 나도 무너지면 어떡해? 나가야 되겠다. 나가자. 어딜 나올라기래. 원래 흡하지 못하. 교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작업을 독촉하였다. 12명의 흙 파는 조는 6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양편으로 파들어갔는데 한쪽에서 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미처 손쓸겨를 감쌌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작업하던 6명의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50cm쯤) 파내려가자 3명의 학생이 나왔다. 이들은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팔과 다리의 뼈가 부러졌는지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엄마, 아버지를 찾았다. 1미터 정도 더 파내려가자 나머지 3명도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있어! 저리 비켜보라. 어떡하네? 3명은 다 죽었나 본데. 흙을 뒤집어 쓴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고 아직도 입과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
심장도 아예 뛰고 눈동자도 아예 움직이면 가게! 가만히로 덮어두라! 야, 이런 개 같은 년! 재수없게 간다가 질질 짜고 야다이가! 당장 그치지 못하겠어! 잘들 들어라. 일을 할 때 윗부분에 있는 흙을 먼저 파내지 않고 꾀를 부리며 님만 파더니 이 꼴을 당하지. 너희 새끼들도 꾀부리 당하는 이렇게 되는 기야. 알가? 강제로 일 시킨 사람이 누군데 전부 우리 탓이래.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되어 우리는 작업을 중단하고 일단 철수하여 교실에 모였다.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연락을 받고 거의 실성하다시피 하여 달려왔다. 그들은 울고불고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떼를 썼다. 그러나 교원들은 부모들이 죽은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고통만 크다는 이유로 끝내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평토해 치웠다. 엄마 태어나지 말고 좋은 데서 태어나거라. 잘 가라. 아이 셋이 진흙더미에 깔려 죽은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운동장에 집합했다. 흙을 파다가 사고가 났으니 오후에는 설마 그 일을 다시 시키지 않겠지 하고 모두들 은근히 휴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끼장 빨리 만들어서 외화벌이 사업에 일조를 해야지. 다들 진흙 퍼내는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뭐하는 기야? 출발하라! 우리는 모두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며 어처구니가 없어 하였다.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말 한마디 할 입장도 못 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작업 현장에는 아직도 죽은 아이들이 흘린 피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저마다 현장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꽁무니를 뺐다. 담임교원 량수철은 이러한 우리들의 심리를 알아채고는 흙 퍼내는 조 12명을 직접 선발하여 호명했다. 호명된 아이들이 쭈뼛거리자 량 선생은 이런 조그만 새끼들! 선생이 2번씩이나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선생한테 반항하는 기야! 애미들한테서 나쁜 영향만 받아가지고 내 못된 아싸! 개새끼들! 죽도록 적쳐야 말 듣지! 양 선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사정없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양 선생의 주먹 다짐에 나뒹굴던 아이들은 할 수 없이 비실비실 삽을 들고 일어나 흙을 파내기 시작하였다. 죽은 아이들이 묻혀있던 흙을 밟으니 묘한 기분에 가슴이 콩 튀듯 뛰었다. 또다시 흙이 무너져 내려 나 자신도 묻혀버릴 것만 같아서 오금이 오그라들고 사지가 후두루들 떨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어른들에게 낮에 있었던 사고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였다. 아버지와 삼촌은 아무 말 없이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는 중간중간 이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너희들은 제발 사고 내지 말고 주의해서 일해. 난 너희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미쳐버릴 거다. 할머니는 우리의 작은 손을 힘을 주어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평양이라면 아직 초겨울일 11월. 이곳 요덕은 벌써 한겨울이었다. 정말 이렇게 지독한 겨울은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왔다. 마치 사방에서 겨울이라는 맹수가 눈을 부라리며 입을 있는 대로 딱 벌리고 발톱을 세운 네 발로 사납게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것 같은 추위였다. 방안이 와 이리 추운 게야. 아버지, 얼굴이 얼어서 감각이 없이요. 자자, 안 되겠다. 미호는 아버지가 안고 절안이는 할머니한테 꼭 붙고. 그럼 저 문 쪽에서 오마니한테 가는 바람 막으시오. 그런데 형님, 이렇게 추운 데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사는 날까지는 살아야지. 저 어린 것들 때문에라도 말이다. 그렇지요. 사는 날까진 살아야 돼요. 목숨이라는 것이 모진 겁니다. 누가 때려 죽인다면 또 몰라도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머님 건강이 더 염려됩니다. 아니다. 나야 이제 단 산 사람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달리 아이들 지키느라 사는 것이니까 난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견딜 각오가 돼 있다. 어린 것들이 애미 생각은 오죽이나 나겠어. 아이고 애비야, 너라도 제발 몸 조심하거라. 네, 어머니. 넌 자니? 삼촌은 부쩍 말이 없어졌다. 그만큼 이곳 생활에서 받은 충격이 큰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얼어붙은 겨울이었고 입은 말을 잃어버린 벙어리처럼 붙어버렸다. 그저 암울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삼촌의 머릿속은 분명 무엇인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이나 푸념을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보면 치근한 눈길로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고 터서 거칠거칠한 할머니의 손을 한참씩 잡고는 눈을 질끈 감곤 하였다. 이것 좀 보세요. 아유, 날씨가 추우니까 방 안에 있어도 숟가락이 손에 달라붙는구나. 오늘 학교 가면 눈 쳐야 되겠다. 난 눈치 오는 거 정말로 싫어. 평양 살 때는 눈 오는 거 좋았는데 여기서는 눈만 보면 화가 나. 정말 지독하게 추웠다.
수용소의 겨울은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를 맴돌았다. 봄, 가을이 짧다 보니 눈도 여름이 다 돼서야 녹을까 말까 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눈 쌓인 산과 들뿐. 그 속에서 온종일 노동까지 하다 보면 백색의 눈은 아름다운 환상이 아닌 지긋지긋한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고 만다. 수용소에서 추위를 타는 것은 처음 온 우리들뿐만이 아니었다. 이곳에 온 지 10년씩 되었다는 사람들도 겨울이 되면 진저리를 쳤다. 옷이 워낙 없다 보니 모포 조각이나 버리게 된 옷가지를 잘라 얼굴과 손발에 감고 다녔다. 그래도 바람은 예리한 칼끝이 되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뇌가 얼어버릴 것 같아.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에 마대 조각이나 모포 조각으로 얼굴과 손발을 감고 줄을 지어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유령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섬뜩한 느낌을 받곤 하였다. 그 속에서 손과 발이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천조각으로 싸고 또 싸도 밤에 집에 와서 풀어보면 마치 뜨거운 물에 댄 것처럼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또 여간 화끈거리고 아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빠는 오빠 발도 버겁게 부어올랐잖아. 나도 화끈거리고 아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추워. 할머니 빨리 문 닫아. 아이고, 발 화끈거리고 아리지? 자, 여기에 손발을 담궈봐. 싫어 할머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물 속에 넣으라는 거야? 싫어. 저도 그건 싫어요. 여기 담궈야 아픈 거이 낫는 기야. 이 동상 걸린 걸 그대로 두면 이 지난번에 봤던 그 아저씨처럼 발이 썩어서 잘라버려야 돼. 발을 잘라요? 그래도 나 얼음물에 발 담그기 싫은데. 아유, 이래야 동상이 낫는 기야. 차가워. 할머니는 반강제로 동상에 걸린 손발을 씻겨주셨다. 우리는 손발을 잘라야 한다는 말에 그만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곤 하였다. 실제로 주변에는 오랜 동상으로 발이 썩어서 발가락이 잘려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수용소 사람들은 손가락, 발가락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서로 몇 해 동안이나 수용소에서 살았는지를 금방 분간하기도 한다. 우리는 다행히 할머니의 지극정성으로 그런 정도까지 되진 않았다. 우리가 이곳에 처음 들어오던 날, 관리소에선 우리에게 모포 몇 장과 인민복 한 벌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꺼끌꺼끌한 촉감의 테트론으로 지은 인민복은 얼마 못 가 곧 무릎이 해지고 낡아 형편없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변변한 동복 하나가 없는 수용소 내에서는 누더기라도 한 벌 더 있는 사람이 부자였다. 진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올 때 겨울 옷이나 다 가지고 오는 건데. 아휴, 그 겨울 내복이랑 양말만 몇 개 더 가지고 왔더라도 지금보단 좀 나았을 것을. 자꾸 지난 일 생각 마시라요. 다 헛일이야요. 나가서 그 물건들 다시 찾을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다. 오마니 아직도 모르 가시오?
이젠 우린 갈 곳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지도 모르고 아니면 죽어서나 나갈지도 모르디요. 아이, 그런 소리 마라. 난 여기서 죽어도 좋지만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든 살아서 나가야 한다. 할머니 말씀은 단호했다. 그 말씀은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우리 가슴에 은근한 희망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수용소의 의복 사정이 이러니 많지 사람들은 자기가 입을 옷 문제를 해결하느라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어디선가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났다. 나도 그들이 가는 쪽으로 뒤따라 가보았다. 아마 뗄나무가 며칠 떨어졌는지 간밤 추위에 얼어 죽은 것 같다. 언 땅을 곡괭이로 대충 파고 시체를 묻으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파주면 시신을 묻어야지. 왜 갑자기 죽은 사람한테 달라붙는 거지? 이것은 내기야. 아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입을 거라요. 신발은 내기야, 내기야. 내게 알려줘. 아주 못 살아요. 아이. 저 사람들 죽은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누더기를 서로 가져가려고.